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4 신년 특집 위기의 공영방송 팩폭 솔루션입니다. 자, 4명의 공영방송 노조 위원장들과 우리 교수님 각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시간인데, 이름하여 위기의 공영방송 팩폭 솔루션. 저희가 6개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의 변심, 흑심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스킨십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용산 사는 제 친구는 매일매일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 용산 주민들한테 민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어 스태핑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언론관이 변한 건지, 아니면 이거 계속 계산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딱 시원하게 해주겠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가요?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은 언론관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후보 시절에. 왜? 아, 그래요? 기자들을 만나서 제대로 토론을 하거나 네. 토론에 제대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예.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없고 질문이 던져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언론관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네. 언론들이 이제 막득달같이 이제 그 당시 일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 언론 노조를 일종의 좌파선 동기부로 이제 지명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후보 시절에요? 네, 후보 시절에 한 이틀인가 남겨놓고 이제 아마 네. 그런 발언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바로 언론관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뭐 그 전에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 메이저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잠깐 나왔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MBC 메이저 그러니까 마이너 언론이 그때 문제 제기했다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써봤죠. 네. 그래서 마이너 아니야 메이저야인데 메이저인데 MBC 같은데 메이저, 얘는 좌파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론 간의 일단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네. 관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시각이 일부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막 인수위 시절에 그때 천막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김치찌개 얘기. 이번에 또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번엔 자주 만들어서 많이 좀 먹자. 이런 얘기를 김치찌개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김치찌개 먹을 때입니까 지금? 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술 한잔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언론은. 네, 술 한잔 해서 형님하고 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죠. 네. 검찰 시절에 대체로 그렇게 언론을 다뤘겠죠. 그거 외에 언론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본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그래도 이제 조언이라든지 그래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계속 쫓아냈잖아요. 그럼 더 좋게 바뀔 가능성이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처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 뭐 출근길 문담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실수할까 있었죠. 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과 가까이서 그냥 아무 각본 없이 소통해본 경험도 없고, 검찰에서 언론을 대할 때 상황과 좀 다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마조마하는 분위기들이 있었고, 사실 설화도 몇 번 있었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MBC 기자가 질문한 거를 큐거리 삼아서 아예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과거에도 언론 탄압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 지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본인은? 네, 본인은.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사법권의 행사죠. 정당한 법적 행사죠. 네, 전형적인 검사의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왜 특별한 기관이고 왜 중요한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네. 언론은 내가 필요하면 김치찌개 같이 먹다가 필요 없으면 싹 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또는 비행기에서 내쫓는 존재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옆에 둬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2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언론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되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밀했었으면 1년 전, 2년 전에 이미 뭔가를 더 했죠. 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스텝이 여러 번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미디어에 대한 집권 계획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각 사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도 안 해. 언론 탄압이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KBS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그 낙하산 사장이 사실은 이제 신문 출신이기는 하지만 방송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내부 출신도 아니에요. 외부의 그다음 언론사, 그다음에 정권의 낙하산 이런 특징을 가진 사장이 와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100명 단위의 프로젝트들을 엄청나게 지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단위. 이 KBS가 그렇게 막 구멍가게는 아니란 말이죠. 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아주 그 소소한 협소한. 것들만, 협소한 것들만 아. 이게 명령 내리니까 거기에 또 구역하는 사람들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제대로 크게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어머나. 전체적인 트랙으로 상관없이. 그 이 정권의 특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어떤 사장이 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예. 되면서 싸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완전 비대칭 전력이야. 그냥.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재들은 그런 막 것들이 그냥 KBS가 지금 완전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모르는 무지의 경영인진이 와서 자기는 그게 그냥 사장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장놀이 하는 거야. 아침에 뭐 내리면은 뭐 문 열어주지, 뭐 그 앞에 줄 도열해서 인사하지. 언제 그런 대우 받아보면서 살았겠어요, 그 사람이. 네. 그 제가 좀 망가지는 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와 그 정부의 뒤에서 이제 뭔가 자리를 찾아가지고 내려온 낙하산들은 이 정부의 방식으로 철학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구현했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내 거니까 뺏어야 돼. 네. 이게 제일 강하고 두 번째 그 자리를 누군가 밀고 들어가야 돼.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단 밀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대충 굴러가는 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너무 상상 이상이다 보니까 이 대응도 정말 힘들겠네요. 그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예. 우리 YTN 할 얘기 있었잖아요. 할 얘기요? 네. 아니 생겼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국정 철학이 생겨서 제가 그거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뭐죠? 따뜻한 국가라고 그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불현듯 따뜻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따뜻한 국가? 그래서 너무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 상황에 필요한 얘기인가 그 지금? 뭐라 그랬죠? 그 보유세 깎아주는 보유세.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서민들이 죽어나택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그 같은 발언도 저는 짐작컨대는 노래 듣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누군가 가르쳐 주긴 했을 거예요. 용어를. 따뜻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 이미 한때 쓰였던 말. 네. 지금 너무 냉정해 보이고 너무 좀 세 보이니까 좀 온화한 모습을 해야 됩니다. 보수도 온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아마 얘기했겠죠. 네. 이걸 자기 언어로 만들고 싶으니까 노래로 이제 갖다 붙이고 갑자기 변진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따뜻한 보수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네.